박용진 의원은 이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그 비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유치원 원장들이 워낙 집단 행동도 강하고 로비력도 강하고 뭐 이러니까,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교육감, 그다음에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들, 이런 사람들로서는 단결력과 로비력, 표 동원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. 웬만한 선거에는 원장들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어쨌든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눈치를 보죠. 네, 정치권이 유치원 원장들의 눈치를 봐서 이런 일이 더 커졌다. 그런 얘기네요.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에서 저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. 또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지난해에는 대선 후보들이 사립유치원 이 원장들의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, 당시 안철수 후보는 국공을 입을 이제 늘리겠다고 했다가 이제 질타를 받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게, 유치원은 교육기관 아니야?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교육기관이잖아요. 그리고 초중고와 똑같이 교육부 관할을 받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린이집은 지자체 관할을 받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이, 유치원이 이 정도면 어린이집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했는데, 전문가들 이야기는 어린이집이 훨씬 더 제도화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. 지금 그런 초중고는 다 기본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고, 아까 노 변호사 말씀하신 에듀파인의 회계 시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왜 유치원만 이렇게 오랜 기간 여기서 빠져 있었던 것인가? 아니 그럼 초중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뭐 이익단체 아닙니까? 병원은 이익단체 아닙니까? 우리 비영리고 병원은 우리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곳인데도 이 의사들도 의료 수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저항하고 하잖아요. 유치원만 유별납니까? 유치원만 왜 특별 대우를 지금까지 해줘서 어떤 정치인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셨어요. 바로 지난 이제 일요일이었는데, 이해할 수 있다. 그냥 마치 학원처럼 운영을 하다 보니 개인 생활비 사비와 공비가 섞여서 운영이 됐었는데, 여기에 누리과정이라는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제도화해야 된다. 사적 영역이니까 뭐라 할 수 없다. 아니 여기서 뭐 우리가 자본주의 구조를 흐트리자는 얘기입니까? 유치원을 몰수해서 뭐 국가가 운영하라는 겁니까? 다 소유권하고 인정해 주는데, 회계 경비라도 아니 아무리 작은 기업도 가게 장부가 따로 있는 거고 지금 개인 통장이 따로 있는 거죠.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요. 그럼요. 여기다 세금도 나고 세금이 안 들어가도 학부모가 내는 교비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. 그럼 원장 급여를 따로 받아서 그 급여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면 되는 거지. 성인용품을 비롯해서 전 놀란 게 개인 차량의 수리비, 보험료, 자기 아파트의 뭐 관리비, 이런 걸 왜 공비해서 냅니까? 그리고 이 회계 자료는 결국은 교육청에 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공개가 된 거잖아요. 집계가 돼서. 어쨌든 이런 여기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비리 유치원 원장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, 그러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비리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,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내년 3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제 불법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뭐 1398이죠. 1398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아마 밝혀지게 되는 비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,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지원이 되고 보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문제가 돼서 벌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박용진 의원이 국가지원금을 받으니까 횡령죄 적용하는 거예요. 법 개정하겠다. 검토하겠다. 그런데 왜 그렇게 횡령죄 적용이 안 되느냐 하면, 횡령이라고 하는 것의 법 규정 자체가 용도와 범위를 정해서 위탁한 돈을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예요. 그런데 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지원금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, 뭐가 문제냐면은 실질적으로 용도와 범위를 정해서 그 돈이 위탁된 거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다시 생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횡령이 적용 안 돼서 무혐의 내지는 처벌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, 이런 논란이 큽니다. 알겠습니다.